일출 명소로 떠오른 춘천 소양강. 추운 겨울 카누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 속에는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을까요?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재미와 희귀한 새들을 만날 수 있는 춘천 소양강 일출 카누를 만나봅니다. 평평한 트랙이 아닌 굴곡진 경기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하는 스포츠 BMX. BMX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된 양양중학교 홍아랑 학생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꿈을 들어봤습니다. 원주와 제천을 잇는 중앙선 복선철도가 5일 개통되면서 원주의 철도 교통체계가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새롭게 개통된 원주역과 서원주역의 앞으로의 비전을 알아보고 역사의 비안길로 사라진 폐역들을 찾아 아쉬움을 달래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12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다행히도 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옷차림을 조금 얇게 입고 나왔는데도 네. 많이 추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동장군이 주춤해졌지만 또 하나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오늘 밤부터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되는 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눈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강원 영서 지역 같은 경우 내일 새벽까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을 조심하세요. 이동하시고요. 네. 또 교통 혼자 피하실 수 있도록 출근 시간 넉넉히 잡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생방송 강원 365 검색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시간 동안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편하게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도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정말 많이들 드시는 주전부리인데요. 구워 먹어도 삶아 먹어도 맛있는 고구마. 이 고구마로 오늘 삼행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앱 그리고 유튜브를 네.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 한 분 선정해서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박진형 리포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을 우리 진영 씨가 준비하셨죠? 네, 이제 지난주부터 아주 강력한 한파가 좀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추웠죠. 네, 맞아요. 명수 씨 뭐 한파 때 좀 괜찮으셨어요? 저는 한파 때 그냥 집에 있는 거. 사실 밖에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집 밖은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집 안에 딱 방콕하면서 사실 추울 때 나가려고 하면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후회를 하거든요. 집에 얌전하게 있습니다. 이게 또 그렇다고 또 춥다고 해서 집에만 있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이 분명히 겨울철에도 좀 아주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춥기 때문에 더욱 짜릿하고 이 춘천이라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북극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으로 대한민국이 꽁꽁 춘베리와 춘천도 얼어붙었습니다. 춘천을 둘러싼 강과 호수가 모두 얼었는데요. 그야말로 겨울 왕국이네요. 하지만 이런 추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눈꽃. 동장군이 선물한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만나러 가보시죠. 예쁘네요.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새벽 소양강변입니다. 약간 속눈썹 얼지 않습니까? 맞아요. 현재 섭씨 영하 21도에 21도의 영하. 어떡해요. 지금 7벌을 입었습니다. 우리 겉에 롱패딩 하나, 그리고 안에 또 패딩 한 벌, 그리고 그 패딩 안에 또 정량 패딩을 한 벌 또 입었습니다. 또 그 안에 티를 입고, 그 안에 목폴라를 입고, 그 안에 긴팔티를 입고, 그 안에 반팔티를 입었어요. 있나요? 이 정도는 돼야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추워. 오늘 이 추위에 소양강을 찾은 이유는 인턴 실습 중인 대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일출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파이팅 넘치는데요. 궁금합니다.
바로 카누를 타고 해맞이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를 안내해 주실 조선기 대표님, 만나자마자 핫팩으로 인사를 전하시네요. 상고대는 사실상 가봐야지 할 것 같고요. 8시 한 10분 정도 되면 이제 해가 올라올 때 그 전후반으로 해서 물안개가 많이 피어오를 예정입니다. 일출 카누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준비 운동으로 얼었던 몸을 풀어주고 구명조끼를 입는 순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교육만 잘 받으면 일출 카누 준비 끝! 네. 서서히 해가 떠오르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파고드는 냉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와. 그때 필요한 건 바로 이 뜨끈뜨끈한 어묵 국물 아니겠습니까? 어떡해요? 저 김이 폴폴 나는 이 어묵 국물. 꿀맛이죠. 감독님 센스가 정말 최고셨습니다. 예. 이거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맛있다. 정말 저 표정에서만 봐도 이 그러게요. 얼음이 살을 녹아내립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물 안개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일출 한 40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이 정도로 올라온다는 거는 오늘 아마 깨끗한 상고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끈한 국물로 몸도 데웠으니 이제는 출발할 시간. 일출 카누의 백미인 상고대를 볼 수 있다는 부푼 기대와 함께 소양강 카누 원정대 출격! 이 순간만큼은 추위를 잠시 잊었는데요. 드디어 출렁이는 소양강과 한 몸이 됐습니다.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가는 카누.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뽀얗게 피어오르는 물안개 속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카누들.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지는 안개만큼 상고대를 볼 수 있다는 기대도 커져만 갑니다. 좀 그림 같네요. 그리고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 드디어 카누 위에서 일출을 맞이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소양강 물안개. 일출 명소의 소양강 일출 카누 추가요! 소양강 안개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봤으니 다음은 상고대 차례. 지금 이 정도면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피다가 말았어요, 상고대가. 이게 좀 근데 아쉽긴 아쉽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여기가 전체가 그냥 다 하얗게 변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여기 다요? 네. 상고대가 피어나면 이런 멋진 모습인데요. 역시 쉽게 만날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상고대가 피려면 일단 기온, 낮은 기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습도가 높아야 돼요. 습도가 굉장히 높아야지만 이게 습도가 낮아버리면은 그 수증기, 물에 있는 그 수증기가 잘 달라붙지는 않거든요. 쉽게 볼 수 없어 더욱 아름다운 상고대. 일단 첫 번째로 꽂는다면 상고대가 핀다는 거. 하얗게 이렇게 흐드러진 이 버드나무 군락을 본다면은 정말 추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풍경. 그것이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고대의 매력에 푹 빠진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수십 년째 상고대 사진을 찍고 계신 신길복 작가님. 안정감, 평화스러운 그런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서 사람이 이제 활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에 아침 해가지고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지가 벌써 35년? 상고대 명소로 소문난 춘천 소양강. 추위 소식에 전국에서 몰려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소양강 상고대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참 추울 때 소양댐에서 물이 내려와 준다면은 그건 금상첨화예요. 그냥 완전히 백색의 향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뭐 오늘 같은 그 상당한 추운데도 상고대가 전혀 안 피해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엄청 왔습니다. 뭐 차가 거의 뭐 한 수십 대가 와가지고 카메라 쫙 받쳐놓고 다 있는데 오늘 뭐 다 그분들도 고생만 했습니다. 상고대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건이 맞지 않아 상고대를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소양강 일출 카누에는 다른 매력들도 가득합니다. 오, 대표님! 멀어있는 강을 헤치며 앞으로 나가는 아이스 카누잉. 와, 재밌겠네요. 근데 이런 매력도 있어요. 얼음 깨지는 소리 보세요. 그 소리 들리시죠? 신기하네요. 이렇게 뚫고 나가는 느낌이 좋은데요? 괜찮으시죠? 네. 어쨌든 뭐 상고대는 좀 아쉽더라도 이런 아이스 카누잉도 예.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못 해본 경험 참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카누를 타면 자연 속으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데요. 자, 왼쪽에 보면 이런 저희 지금 많이 모여 있는 애들 있죠. 아, 제대요. 네, 여기 많죠. 오! 많죠. 얘네들이 이제 물닭이라고 하는 닭인데 네. 물에 사는 닭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리가 약간 이렇게 하얗고 네. 몸 물에 전체가 사는 닭이래요. 스쳐 지나가는, 그렇죠?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죠. 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풍경들입니다. 천천히 자연을 느끼는 이 여유. 정말 다양한 생태를 볼 수 있는 자연 생태를 그냥 눈으로 바로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추운 겨울에도 날아와주는 철새들이 있어 외롭지 않은 풍경들. 쉽게 볼 수 없었던 새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일출 카누를 탔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두 눈 가득 자연을 담아 돌아오는 그 순간. 자, 얘가 조롱이. 어디? 오! 조롱이에요, 조롱이. 예. 매죠, 매. 네. 자,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너무 잘 보여요. 잔잔하게 흐르는 강을 가로지르며 자연을 만끽한 기회. 비록 상고대는 보지 못했지만 더 큰 매력을 담아갑니다. 막상 이렇게 나가보면 일단은 온천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는 물안개.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겨울만 이렇게 되면은 돌아오는 그 철새들이 있어요. 뭐 흰꼬리술이라든가 조롱이, 매, 이런 천연기념물들. 그런 것들이 다 매력이 아닌가, 상고대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아름다운 만큼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상고대. 환상의 눈꽃 세상은 아쉽게도 보지 못했는데요. 자연을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새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춘천 소양강 일출 카누. 또 한 번 추위가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카누를 타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땐 여러분도 같이 가요. 꼭이요. 춘천이 카누로 유명하잖아요. 이 카누 위에서 맞이하는 그 일출의 그 장관. 네. 감동이 어떨지 좀 가늠이 안 되는데 뭐 일출 카누도 뭐 완벽하지만 일몰 카누도 네. 멋질 것 같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카누 위에서 감상하는 그 상고대의 멋진 그런 매력적인 모습들. 아, 정말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네. 이 혹시나 상고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 이 상고대를 만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상고대를 만나려면요 3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낮은 기온과 네. 또 높은 습도 그리고 네. 댐의 방류까지 이루어져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겨울왕국을 못 본 게 사실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일출 카누 위에서 만나보는 그 풍경들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진영 씨가 직접 만나보고 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아,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춘천에서 지금 20년이 넘도록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풍경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마도 이 카누를 탔기 때문에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겨울철에 아주 특별한 기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일출 카누 아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춘천에서 온 일출 카누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삼행시 미션이 있다는 안내를 드립니다. 자, 오늘 삼행시 주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제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소식을 만나볼까요? 네, 네. 진영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혹시 BMX라고 알고 계세요? 이거 뭐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네. 일단 뭐 자전거 타는 거 오. 맞죠? 네, 자전거. 자전거는 맞는데요. 일단 일반 자전거보다 크기가 작고요. 안장 높이가 낮아서 뭐 거의 이렇게 서서 타야 되는데 저도 사실 영상으로만 접했습니다. 이 BMX가요 상당히 빠르고 네. 뭐 그 스릴 있고 좀 박진감 넘쳐 보이고 달리는 것도 그냥 일반 트랙이 아니고 아주 울퉁불퉁한 그런 오프로드를 달리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네네. 이 BMX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정식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아, 이게 제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네요. 네, 그렇다면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우리 지역 양양에 이 BMX에 푹 빠진 소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스피드, 다이나믹, 익사이딩. 이 단어들 저랑 참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에는요, 저처럼 이 단어들이 찰떡같이 어울리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찾아간 곳은 양양 BMX 경기장.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추운 날씨에도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는 이가 있었으니 이 소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MX와 사이클 선수 홍아랑입니다. BMX만 국가대표 선수로 돼 있어요. 400m 내외의 굴곡진 트랙을 빠르게 달려 승부를 결정짓는 BMX. 2008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익스트림 스포츠인데요. 작은 체구로도 거침없이 자전거를 모는 홍하랑 선수. 나이는 어리지만 BMX 앞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와,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 숨을 잘 못 쉬겠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홍아랑 선수 맞죠? 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여준 경기가 종목 이름이 뭐예요? BMX예요. BMX. 할 때 무섭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무서웠는데 이제 계속 타면 탈수록 괜찮아졌어요. 대단하다. 전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혹시 부상이나 이런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부상 위험이 있구나.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BMX 종목인지 정확히 모르고 이제 엄마가 속았구나. 잠깐만. 처음엔 BMX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엄마가 그 주말에 일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못 놀아주시니까 자전거를 한번 태워보자고 그냥 탔는데 이렇게 됐어요. 우연히 배운 자전거는 소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는데요. 작년 11월 양양에서 열린 BMX 2차 국가대표 평가전. 긴장감 때문인지 스타트는 다소 늦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집중한 끝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을 물리친 홍아랑 선수는 1, 2차 평가전에서 종합 2위를 기록,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작년에 열린 전국 사이클 선수권 대회에서도 3위를 기록하는 등 사이클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잘 타네요. 네. 사이클도 진짜 수준급으로 타는 것 같아요. 네. 코치님, 우리 홍아랑 선수가 BMX만 잘 타는 줄 알았더니 사이클도 굉장히 수준급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사이클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BMX만 계속 타다가 지금 사이클로 전향을 5월 달에 저를 만나서 전향을 했는데 사이클 입문 47일 만에 여자 중등부 1km 개인 출발해서 진짜 1학년이 기록을 세울 수 없을 정도의 그 기록으로 1분 24초의 기록으로 3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와. 네네. 장소를 옮겨 좀 더 진솔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야, 하랑이 타는 거 보고 삼촌 팬 됐어요, 삼촌 팬. 어떻게 이렇게 잘 타지? 하랑아, 순대국밥 좋아해 원래? 아니요. 아니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건데 여기 우리가 오자고 한 거 아니다. 코치님이 여기로 정해두셨어. 하랑아, 그러면 부상 제일 심하게 당했을 때가 언제야? 손가락 다쳤어요. 손가락? 또 얼마 정도 훈련 못했어 그러면? 2, 3주 정도 됐어요. 2, 3주 정도? 근데 그런 일이 뭐 1년에 몇 번씩 있을 거 아니야? 매년 달라요. 매년 달라? 네. 매년 달라? 우리 지금 코치님이랑 밥을 따로 먹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네. 솔직히 이럴 땐 그만두고 싶다. 있었어? 네. 있었어? 아니 언제 그랬어? 시즌 마지막 대회 때마다 질 때가 있어가지고. 징크스 같은 게 있구나. 아니 징크스는 아니에요. 징크스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양양엔 언제 온 거야? 5월 달에 됐어요. 2020년 5월. 와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 네. 진짜? 되게 빨리 사귀었다. 네. 근데 친구들이 하랑이가 이제 자전거 타고 대회 나가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하겠다, 그치? 그거밖에 할 얘기가 그렇게 없니? 아니, 아직 한참 놀고 싶은 나이인데 자전거 타는 거보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않아? 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계속 타고 훈련을 열심히 하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대회를 한 번 하면 할수록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각종 대회를 휩쓸며 실력을 인정받은 홍아랑 선수. 그동안 받은 상장과 트로피만 해도 수십여 개에 이르는데요. 자, 지금 국대방 입성합니다. 국대방 입성. 우와, 저기 뭐야? 이거 다 메달이에요, 이거? 네.
와, 몇 개야 이게? 처음 타고 나서부터 이만큼을 지금 다 받은 거예요? 네. 아니 저 옆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저것도 다? 네. 아니 이게 상이 몇 개야? 이게 다 상장이에요? 네. 에이 똑같은 거 복사해놨겠지. 이야, 이게 다 그간 땀 흘려 얻은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새삼 제가 막 갑자기 막 자랑스러워지고 또 제가 뿌듯해집니다. 이 삼촌 팬의 마음이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갔던 대회들 중에 네. 혹시 또 기억에 남는 대회 있어요? 일본 오사카 대회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2019년 때. 19년? 네. 재작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BMX 대회. 규모가 제법 큰 국제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그게 왜 기억에 남아요? 그 전에도 일본을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도 대회를 몇 번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기지도 못했던 애들을 이 대회에서는 다 이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타서. 그거 말고 또 혹시 또 기억에 남았던 대회 있어요? 국가대표 선발전 때. 선발전 때? 네. 아무래도 국가대표 선발전이니까 긴장도 더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긴장될 때요? 딱히 해결하는 건 없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어린 친구가 멘탈이 이렇게 좋아요. 저는 긴장되면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거든요. 대단하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홍아랑 선수. 하랑 선수는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네. 원래는 국가대표 되기였는데 이젠 국가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 챔피언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내가 네. 이제 올림픽 메달 결정전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 미래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랑 안녕. 다시 할게요. 하랑 안녕. 10년 후에는 월드 챔피언이 되어서 여러 시합을 하러 나가겠지. 거기서도 여태 해왔던 만큼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어. 국가대표 홍아랑 선수의 멋진 꿈을 응원합니다. 얼굴에는 정말 앳된 모습이 가득한데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네.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네, 저 어린 소녀가 BMX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당당히 여자 부분 종합 2위를 거머쥐면서 국가대표 최연소로 발탁이 됐어요. 이거 진짜 박수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 대단합니다. 특히라도 오늘 주인공이었죠. 홍하랑 학생 같은 경우에 뭐 BMX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전국 사이클 선수 대회에서도 3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대단해요.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앞으로 홍하랑 학생의 그 무한한 그런 발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이 훈련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강호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7분이 막 지났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여기 더불어서 오늘은 삼행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고구마였죠. 고구마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여수로 떠나볼 텐데요. 진영 씨, 요즘 제가 용석 씨에게만 너무 질문을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오늘 저쪽으로 진영 가세요, 이제. 씨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혹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 다행인 게 네. 아는 겁니다. 또 다양한 재료와 이제 장비로 이제 뭐 소비자가 원하는 그 물건을 여기서 포인트 즉석에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작업 공간을 말하는 거죠. 눈빛 보세요. 하나
알았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진영 씨가 잘 설명해준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여수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요, 뭐 VR 교육, 드론 교육, 그리고 뭐 코딩, 그리고 3D 프린터 여러 가지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육의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뭐 등산 특집인가요? 산에 올라와 산에. 여기 뭐야? 여수 공업고등학교? 고등학교를 학교 다닐 때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좀 동안이긴 하지만 고등학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초등학생들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인데 고등학교를 뭐하러 가는 거예요?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에 공부하러 가요.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공부하러? 같이 가. 나이 불문, 직업 불문. 고등학교에서 펼쳐지는 미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세계. 여수 공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소개합니다. 여기 공부한다는 곳. 여수 공업고등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 맞네. 벗기만 했을 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창작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 메이커 스페이스는 4차 산업 관련 체험학습과 교육 활동을 하는 곳으로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수 공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미래형 무료 체험 교육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여기네. VR 4차 산업 시대가 아직은 생소하다는 분들도 VR, AR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하지만 메이커 스페이스의 VR은 즐기는 체험과는 좀 다릅니다. 네, 여기서 학생들한테 실제로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VR 실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VR 체험을 해봄으로써 좀 위험한 아크 용접을 좀 미리 좀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전에 들어갔을 때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저도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예, 언제든지요. 지금 바로 해보시죠. 그럴까요? 한번 해보죠. 예. 쓰고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제가 머리 세팅을 안 했죠. 쓰는 거예요. 초점 맞춰가지고. 그러면 머리 뒤에를 쓰고. 오케이. 아래에 보이는 철판 모재에다가 이 용접봉을 갖다 대서 실제로 용접을 하시는 것처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용접이란 걸 해봤다는 리포터. VR 용접 체험 어땠나요? 야, 이거 재밌네요. 무언가 진짜 손의 느낌도 그렇고 완벽하게 진짜 실제로 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메이커 스페이스 VR 콘텐츠는 총 40개. 화재 예방처럼 안전과 직결된 콘텐츠는 초등학생 교육용으로 추천할 만하겠죠. 무한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 공간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그니처 3D 프린터. 그중 시선을 끄는 게 있었으니 다른 프린터랑 좀 다른데 이거는? 네,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 중에 가장 고가의 기자재입니다. 이거는 기존 프린터와 다르게 액체를 사용해가지고 출력하는 거라 실제로 의료용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치아나 골반 같은 걸로도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입니다. 중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는 3D 프린터 체험 프로그램에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물건을 8대 3D 프린터를 통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교재, 교구에서 기계 부속, 모형까지 제작 가능한 종류도 무궁무진. 이번에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애들이 한번 만든 거거든요. 이야, 그러면 저는 오늘 못 만드는 건가요? 오늘은 대신 이제 3D 펜으로 그 체험을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3D 펜? 네네. 펜에 꽂은 필라멘트를 녹여 입체감 있는 작품을 만드는 3D 펜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어디 볼까요? 자, 예쁘게 뜨더라. 이게 원래 이렇게 다 채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 정도만 모양을.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어떤 수업일까요? 여기는 지금 LED 이제 그 바를 이용해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걸 조명으로 완성까지 하는 수업을 합니다. 원하는 그림을 아크릴 바 아래에 놓고 따라 그리는 아크릴 무드 등 만들기. 블링블링한 이 작업에도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된다는데요. 그림이나
글자 같은 것들을 각인시키거나 커팅하는 장비입니다. 야, 우리 친구가 4차 산업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레이저 커팅기에서 나오는 빛을 눈을 보호하기 위함으로써 착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눈은 소중하니까. 체험 이 정도는 해줘야지 4차 산업에. 혹시나 하시다가 최고난이도 작품 덕에 4차 산업을 더욱 진하게 배우게 된 리포터.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마음의 안정이 좀 확실하게 오네요. 화도 좀 나기도 하는데. 배움의 여정이란 역시 길고도 험한 법이죠. 로봇들의 열띤 배틀이 한창인 이곳은 코딩 수업 공간, 이름하여 로봇마스터 코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프로그래밍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좀 배우려면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코딩이요.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 이런 블록 코딩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엄청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초보자분들도. 여기서 공격이 간다. 막 여기서 공격이 간다. 딱 쳤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바로 반응형으로. 방어가 되는구나. 여기 딱 치게 되면 저거 뒤에 화면만 계속 보고 계시면 미래시대 필수 언어라 불리는 코딩을 로봇을 통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체험. 이게 지금 프로그래밍으로 되는 거구나. 자, 그럼 로봇 모의 전투를 통해 코딩의 세계에 입문해 볼까요? 학생들이 직접 코딩한 로봇들의 한판 승부. 도망가! 안 돼요! 그만해요! 계속 죽습니다! 확실한 실력자 속에 양성화 로봇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도움이 좀 됩니까? 일단은 사고력이 올라가죠.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 사고력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 판단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메이커스페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원리를 알고 응용함으로써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 저희 학생들이 만든 모형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런 카우를 만들었고, 이 바퀴를 보시면 3D 프린터로 직접 만들어서 바퀴를 만들었고요. 앞에 보시면 이 범퍼 같은 경우에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을 해서 앞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드론이죠. 취미용에서 산업용까지 여수공고 메이커스페이스에선 다채로운 드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처럼 생긴 것도 드론 맞나요? 이제 e스포츠 관련 드론 축구볼을 제작하고 체험 활동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론이었군요. 네, 이게 지금 요새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드론 축구볼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시판되어 있는 공산품도 있지만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네들이 각자 모터 출력이나 이제 FC를 변형하면서 이제 튜닝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력도 많이 나오고 대회에서 우승 가능 확률도 많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4개입니다. 자신이 운전할 드론 축구공의 키트를 손수 조립하는 프로그램 참가자들 덕분에 드론의 개념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 아저씨, 아저씨 대 초등학생이 벌이는 드론 축구 대회. 과연 그 승자는? 선제 공격에 나서는 아저씨 팀. 하지만 보기 좋게 막히고 마는군요. 현재 스코어 1대0. 자, 양성화 선수. 야, 어디 가냐? 야, 어디 가냐? 잠시 방황하던 아저씨 팀. 골! 승부는 다시 원점. 자, 신길전에서 올라갑니다. 막상 막하의 대결인가 싶더니 허공을 향해 내지르는 아저씨 팀의 공. 2대1로 초등학생 팀 승리. 좀 잘하는 친구네요. 제가 어지간하면 어디가 진다는 소리 잘 안 듣는데 지금 상당히 잘하는 친구인 것 같고
저는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과학적으로 뭔가 한 걸음 다가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린 시절부터 이런 걸 좀 배운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여수공업고등학교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함으로써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남 지역의 지역민들에게도 활용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또 앞으로 발전된 메이커들을 위한 그런 그 활용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 지수는 높이고 창의력은 올리고,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의 배움터 메이커 스페이스. 여수공고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새로운 미래를 체험해 보세요. 얼마 후 군대를 간 우리 둘째 아들 민병헌, 국방의 의무 잘 마치고 몸 건강히 잘 있다 와라. 그리고 큰아들 민병준, 내년에 꼭 취직해야 된다.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지난 5일이었죠.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을 잇는 이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이로써 중앙선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네, 이제 또 원주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50분 안쪽으로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사실 타보진 않았거든요.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개통된 원주역을 둘러보고요. 마지막 열차 운행까지 잘 수행했던 반곡역의 이 저녁 풍경까지 함께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원주와 제천을 잇는 중앙선 복선 철도가 지난 5일 개통을 했습니다. 이로써 80여 년 동안 원주의 관문 역할을 해오던 원주역과 간이역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요. 새롭게 이전한 무실동 원주역과 서원주역 등이 새로운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원주의 철도 교통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폐역들은 어떤 추억들을 담고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원주 제천 구간에 최첨단 고속열차가 도입이 되면서 중앙선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철도 교통망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실동의 원주역과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게 된 원주역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4일 저녁입니다. 마지막 운행만이 남겨둔 원주 반곡역을 찾았는데요. 어쩌면 나보다 더 오래 산 역사인데 이제 오늘로써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고 문을 닫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쓸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좀 두루두루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무궁화호 1608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타는 곳 1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합실에서 만난 승객 김경엽 씨. 반곡역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녁 7시 26분 청량리행 무궁화호 열차가 역내로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차에 몸을 싣는 경엽 씨. 방곡동과 서울, 부산 등 타 지역을 연결해주던 반곡역이 80년의 임무를 마치고 긴 여운이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다음 날 원주 철도 역사의 새로운 지도를 그릴 무실동 원주역과 서원주역이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서 개통이 됐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중앙선 고속철도 시대. 오랜 기다림 끝에 원주역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반가워하실 텐데요. 새롭게 문을 연 원주역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무실동으로 저희가 이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실동이라는 원주시 중심에서 이용 고객들의 그 접근성이 훨씬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여기 원주역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치악산이나 은행나무를 연관시키는 디자인으로 역사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원주시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로운 역사 내부는 원주 고유의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원주시의 시목인 은행나무의 모습을 기둥으로 디자인해 따뜻하고 또 다정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아까 제가 부역장님께 설명을 듣긴 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둘러보니까 여기 조명도 은행잎이 형상화되어 있고요. 뭐 중간에 디자인들이 진짜 이 원주의 지역색을, 원주의 자연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주역을 찾는 분들에게 원주는 이런 곳이다 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원주의 실제 관문인 플랫폼으로 가볼까요? 새로운 플랫폼인 거네요. 예. 그럼 하루에 운행되는 열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행 청량리로 가는 거는 평균 17회고요. 그 중에 KTX 이음이 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역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운행 시간이 단축이 됐고요. 지금은 현재 청량리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예전에는 1시간 1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단축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원주에서 제천까지도 기존에는 50분 이상 걸리던 것이 지금은 18분으로 많이 단축돼서 고객들이 서울에 생활하기에 참 편리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속도 시속 260km의 신형 KTX 열차가 투입이 되면서 명실공히 원주는 이제 수도권에 편입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지금 이곳이 기차가 들어오는 플랫폼인데요. 이렇게 경사가 진 거 보이시죠? 이 저상호, 낮은 쪽으로는 무궁화 열차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높은 고상홈으로는 KTX 열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열차 이용하실 때 헷갈리지 않도록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고상홈이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면서 노약자분이나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열차 시승기도 궁금할 텐데요. 마침 청량리발 고속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새로운 고속열차를 체험한 이용객들은 어떤 편리함이 느꼈을까요? 지난밤 방곡역에서 만났던 경엽 씨를 제작진은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오시는 길 뭐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아주 쾌적하게 왔습니다. 네, 아니 또 새롭게 선보인 이음 KTX를 타고 오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그전에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으로 들어올 때는 1시간이 조금 더 걸렸는데 한 20분 정도 단축이 돼서 이제 앞으로 원주 자주 올 때 이용하면은 아주 편리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변했죠? 일단 편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에 네. 비하면은 규모도 엄청 커졌고 또 쾌적하고 일단 넓어서 굉장히 좋네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은행나무 형상 네, 맞습니다. 잘 보셨네요. 디자인이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원주를 대표하는 나무가 은행나무라고. 네, 맞아요. 맞습니까?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방에 가면 큰 천년대 네, 은행나무도 반대리 있고, 은행나무도 예, 제가 유명하고. 가본 적도 네. 있는데 그 은행나무를 디자인해서 지금 바닥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이렇게 시의 특성을 잘 살린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고 흐뭇하네요. 유년 시절 서울로 이사간 이후 원주에 대한 그리움을 책으로 쓰고 있다는 김경엽 씨. 80년 역사를 간직한 원주역의 어제와 새롭게 시작되는 중앙선 고속철도 시대의 오늘을 기록하기 위해 역사적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그 학성동에 있는 역에 대한 또 인상도 있으시잖아요. 어떠세요? 두 느낌이 좀 다르시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쓸 수는 없지만은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볼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거기에 얽힌 또 추억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차가 섰다 가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축소해서 보여주는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 옛 역이 오래된 잘 모아둔 옛날 일기장 같다면 그렇죠. 이 새 역은 이제 새 일기장을 그렇죠. 받은 거예요. 새로 이제부터? 써내려갈 일만 남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좋은 추억들, 좋은 이야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적힐 수 있었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네.
새롭게 시작된 중앙선 고속철도 시대, 80년을 이어온 원주역의 임무를 이어받아 새로운 원주역이 대한민국의 교통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추억을 남겼던 원주역, 이제는 옛 원주역이 되었죠. 더 이상 이곳에 기차는 서지 않지만요. 그래도 원주의 살아있는 역사로 뭔가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역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 일기장은 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또 새로운 일기장은 새로운 역사로 써내려가자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이로써 원주는 정말 새로운 철도 역사를 써내려가게 됐는데요. 이 소중한 이 소식을 통해서 원주가 교통과 경제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인 KTX 이음인데요. 정말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자부심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저희 친형집이 서울에 있습니다. 네. 전 앞으로 운전하지 않고 KTX를 이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가는 시간도 더 단축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친환경이기 때문에 아주 또 쾌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역에 대한 관심들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주 구 원주역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요, 이 시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점차 변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폐역들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고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탈바꿈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고구마로 삼행시를 받아봤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삼행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김수정님께서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네. 자,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고. 자,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구입니다. 마술을 할 수 있다면 코로나 사라지게 하고 싶네요. 저도 그런 마술을 부릴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좋아요. 네, 운 좀 띄워주세요. 자, 고된 집안일을 한 뒤 구부러진 어머니의 등을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죠. 네. 어머니께 잘해야 됩니다. 효도합시다, 우리. 예, 다음 네, 고구마 삼행시 만나볼까요? 자, 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고마해라, 코로나야. 아, 좋다. 구정에는 술처럼 없어져서 고향에 좀 가고 싶대. 사투리 좀 쓰시는군요. 이게 어떤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경남 쪽 지역 같은데요. 네. 출처를 잘 알 수는 그러게 없지만 좀 섞이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정말 이번 구정 때는 꼭 저희가 고향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자, 카카오톡을 통해서 김영란님입니다께서 주셨고요. 네. 자, 운 띄워드릴까요? 네. 고개를 돌려 낯익은 목소리가 나는 쪽을 봤다. 구남친이다. 많이 늙어 있었다. 많이 늙어 있었다. 그래요. 좀 고소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구남친 웃으면 안 이야기는 되는데.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그래요. 되겠죠. 넘어갑시다. 네. 다음 고구마 삼행시 만나볼까요? 자, 함수영님께서 카카오톡을 통해 주셨고요. 네. 운을 좀 띄워주시죠. 고가의 게임기를 샀습니다. 고가의 게임기. 네, 자, 구경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구입을 했어요. 마누라 카드인 걸 깜빡했습니다. 깜빡하셨죠. 전화벨이 울리네요. 네, 띠링띠링 큰일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오늘 공분을 잊지 않고 가습기 당첨되신 분 한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굴까요? 당첨되신 분은요, 짜잔! 함수영님이네요. 가습기를 또 저희가 가습기를 보내드릴 건데 고가의 게임기를 획득하시고 가슴기까지 겹경사가 아닌가? 부인께 많이 혼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네, 다행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
2020년에 힘들었던 기억과 고생들 싹 씻어버리고 맑은 태양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픈 2021년. 올해에는 행복 시작되시라고 저의 응원과 정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힘든 일은 멀리 사라지고 무슨 일이든 뜻대로 되길 소망하며 소띠 리포터가 행운 배달 갑니다. 논의 가을 거지는 진짜 끝났는데 정초부터 바빠 보이는 한 사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건 나뭇가지 아닌가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콧뚜레예요. 소에다 끼는 콧뚜레. 농촌에선 흔한 콧뚜레. 소의 곱비를 매는 데 쓰는 농기구인데요. 이걸 껴주면은 우리가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끌고 다닐 수도 있고 힘이 크니까. 그런데 요즘도 소로 농사 짓는 집이 있나요? 집집마다 트랙터 쓰는 시대. 이건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게요? 옛부터 이제 그 전통이라는 이게. 그래서 소는 그 모든 일을 해준다고 해갖고 집안에 이제 걸어놓으면은 좋은 일 있다는 뜻이죠. 재료는 강원도 산속에서 직접 채집해온 참다래 나무. 이렇게 푹 삶으면 껍질이 호로로로로로 벗겨집니다. 와, 진짜 꿀팁! 물에 불려 유연해진 나뭇가지를 마르기 전에 둥글게 모양을 잡아주고요. 삐져나온 자투리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주면 기본 성형 완료! 예전엔 농촌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콕뚜레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민속 공예품으로 쓰고 있지만 전통대로 한쪽 끄트머리도 날카롭게 깎아줍니다. 그렇지. 암소나 큰 소를 끼기 위해서 이렇게 삐쪽하게 해놓는 거예요. 한쪽만? 한쪽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탁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쪽에 삐쪽하게 해놓는 거예요. 콧뚜레를 깎는 일도 낫으로 일일이 수작업.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는데 들어가는 정성이 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1차 작업을 마무리한 후엔 한 달 정도 건조해야 합니다. 잘 마르고 나면 사포로 문질러 반질반질하게 연마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맨손으로 만져도 가시에 찔리지 않고 부드럽겠죠? 마지막으로 보기 좋게 광택제를 발라주고 애군을 막는다는 의미로 삼끈도 매줍니다. 어때요? 새해 복이 절로 들을 것 같지 않나요?